안녕하세요. 투자 닥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 10월 24일이고요. 오늘 좀 지수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코스닥 기준이 2.5%, 아직 좀 장이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일단은 조금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제 저점이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지를 받냐 안 받냐 여기가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좀 지지를 받았고요. 오늘은 좀 올려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와주기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를 못하고 빠졌습니다. 여기를 796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좀 받아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해갖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반등이 좀 나와졌고요. 이제 받아준 부분이 여기죠. 그러니까 이분도 2020년 상반기에 여기 저점을 한번 잡아준 적이 있었었는데 여기 첫 번째 지지선을 이제 이탈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지지선까지 내려왔고 여기를 좀 지지를 해줬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이게 지지를 해주는 이유는 개인이 매수했다기보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여기도 저점이니까 좀 매수를 해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다 보면 이제 보통 상승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오늘 뉴스가 좀 있었죠. 오늘 이제 아까 3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 푸틴 건강 이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제 쓰러졌다는 뉴스였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그 걔네 기준이죠. 이제 러시아 기준으로 이제 9시 정도에 이제 침대에서 떨어진 소리 들어서 네, 들어갔더니 침대 옆에 쓰러져 있다. 그런 경련을 일으켰다. 이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로 해서 지금은 이제 괜찮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증시 기준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푸틴이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을 했을 때 증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제 뉴스에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지금 전쟁이 안 끝나는 게 푸틴이 전쟁을 멈출 명분이 없다는 거죠. 전쟁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멈춘다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 쪽으로 어쨌든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 자기가 이제 여기 권력자인데 전쟁 일으켜서 아무것도 못 가져간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뭐 자기 이제 러시아 국민들한테도 정말 뭐 얘기를 할 게 없죠. 위상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못 끊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고 전쟁도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전쟁이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제 물가가 잡힐 거고요. 일단 유가 같은 게 많이 올랐는데 유가가 좀 잡힐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크림반도 이제 곡물 수출 같은 것도 좀 되겠죠. 현재 10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뭐 쌀이나 밀 같은 것도 다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식량 같은 이제 크림반도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곡물 수출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았던 이제 흐름을 보여줬었던 건데, 아마 이 뉴스가 조금 정말 사실화된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흐름 좀 주식장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안내드릴 종목들도 대부분 이제 다 그런 관련주들이 좀 올라줬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어제 종목 보시면 이제 한국석유가 오늘 좀 하락을 했다가 좀 받아줬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지지를 좀 받아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처음 자리 여기였습니다. 여기에 좀 지지를 받아주냐가 중요했는데 오늘 좀 개파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짓말같이 여기서 지지를 받아줬죠. 그래서 여기 10월 13일 그리고 10월 18일 이틀에서 받았던 밑꼬리 구간에서 정확하게 누가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받아주는 주체가 뭐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기관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일단 같은 자리에서 세 번, 그러니까 우연히 뭐 두세 번 겹치면 그건 필연이죠. 의도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3일 연속 여기 이 자리 13,000원 라인에서 누군가 매수하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가도 보시면은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이제 9월 생산자 물가, 이거는 이제 국제 유가 급등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도 오르고, 유가도 이제 휘발유 가격은 어제 내린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유가는 이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고점이 19,370원인데, 여기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움직였던 건 방산주들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방산주들 뭐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한다 이런 뉴스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축산업체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좀 슈팅이 나와 다 팔았습니다. 오늘 시초에 슈팅 나오고 다 매도가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 전염됐다, 뭐 이제
충청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경기권도 넘어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밑에 지방으로 이제 떨어진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블랙 테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바라지 않는 게 좋겠죠. 남의 불행을 이제 해서 정말 뭐 누군가가 얻어갈 수 있는 이득 때문에 그렇게 비는 거는 조금 뭐 인간적으로는, 주식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좋지 않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걸 바라지 마시고, 뭐 이런 종목들 뭐 광동제약 몇 개 종목 움직이긴 했는데 대부분 좀 하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광산주랑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이런 것도 이제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뭐 어, 예를 들어 한일단주가 오늘 하락이 나왔죠. 지금 아침에 어제 슈팅 나오고 시초로 이제 갭 하락을 했는데 시초가 대비해서도 하락을 했죠. 근데 어쨌든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죠. 여기서 받아주는 거. 받아주는 게 언젠지를 확인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받아주고, 여기서 받아주고. 근데 첫 번째 지지를 받아주니까 이제 올라가주는 모습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왜냐면은 어제 거래 대금도 좀 터졌고, 이제 거래량도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시니까 보시는 게 좋고요. YTN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하락이 나오다가 유진기업에서 뭐 인수한다는 뉴스 나오고 오늘 바로 상한가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잡으시려면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못 잡았을 겁니다. 이거. 기회는 있었네. 매수 기회는 좀 있었네. 시초가 여기니까.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뭐 바로 연달아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근데 인수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했을 때 자금 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호재로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말해서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호재가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뉴스 붙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잡으신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YTN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가서 내일 움직임 보시고, 내일 연상 가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연상 갔을 때 비중을 뭐 10%든 20% 정리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뉴스가 붙을 게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위지트 이런 종목들이 갔죠. 다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아실 텐데, 이거 이제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는 이제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제 바이낸스 이제 선물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10% 정도 급등을 해줬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현물 ETF로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현물 유입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줬었는데, 특히 이제 위지트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어제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줬죠. 제일 좋은 거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 이런 갭을 만들어주고 상승 올려주기 가장 좋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천천히 올라왔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올렸다. 그럼 여기 이제 걸려서 매도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매도하지도 않게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가 매수 평단가가 이 정도 됐다 했을 때, 수익 구간이니까 뭐 매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더 가겠네. 오늘 상한가니까 내일 더 가겠네라는 생각에 더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날도 상승이 나왔고, 이제 어제 강했던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은 조금 윗꼬리 달고 하락을 했지만, 또 이제 다른 종목도 이제 오늘 이쪽으로 상한가 종목도 몇 개 나오다 보니까 좀 내일도 흐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오늘 밤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는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주이긴 한데, 보통 이제 NFT, 옛날에 이제 그 한창 이제 비트코인 잘 갈 때 이제 NFT 관련해서 종목 갔던 종목이고, 일단 그리고 최근에는 증권형 토큰으로 좀 많이 갔었죠. 근데 이제 바닥이 많이 나온 상태라서 최근에 증권형 토큰이 이제 유입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8,800원까지 갔다가 이제 꾸준하게 우하락을 했습니다. 우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오는가 싶을 때 또 하락하고 하락하고 이러다가 이제 오늘 또 진짜 찐 하락 바닥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돌파 나오는지. 근데 이제 비트코인 얘도 뭐 비트코인 관련주는 솔직히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NFT 관련주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계속 지켜보셔야 되시는 거고, 에이티너 인베스트도 이제 뭐 원래 이제 인수한다는 뉴스 때문에 많이 가지, 투자회사죠.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안 갔는데, 얘도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코인 관련주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네요. 여기 원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이날 그 10월 16일 날 하락 나왔을 때 이런 움직임이 보여주면 보통은 이제 버티지 못하는데, 얘는 좀 신기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모습의 차트는 종목 주식이죠. 주식 이런 차트는 안 좋습니다. 뭐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비슷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H나 인베스트 같은 이런 차트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FSN, 그리고 이제 오늘은 FSN도 이제 코인 관련주고 좀 보시면 좋죠.
FSN도 얘도 바닥인데, 아, 네, 이런 것도 너무 그래요. 바닥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바닥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닥에서 엄청 싸게 사는 건 중요하죠. 근데 큰 호재가 없으면은 이런 매물대를 안고서 올라가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FSN이 못 가는 건데, 일단은 뭐 코인 관련주가 오늘 좀 갔으니까 내일까지 흐름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아까 푸틴 그 사망설, 건강 이상설 때문에 이제 재건 관련주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데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재건 관련주들로 강한 모습 보여줬죠. 데모, 뭐 현대 에버다임, 서현탄메타, 덕신 하우징, 뭐 코오롱 글로벌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최근에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 네옴시티랑 이제 재건 관련을 엮여서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덕신 하우징도 이제 뭐 최근에 움직임 괜찮은데 일단은 데모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재건으로 좀 잘 갔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거형 SY도 이제 재건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SI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관련 이제 네옴시티 브리핑이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옴시티 관련으로 이제 히림이 좀 빠졌나 여기 있죠. 히림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받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얘랑 그 뭐 한미글로벌도 많이 갔었는데 한미글로벌이 보시면은 긴싸움 한미글로벌 오늘 얘는 오늘 좀 안 갔는데 오늘 이제 히림이 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히림 이런 종목들이 좀 네옴시티 관련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도 보시면은 위아래로 많이 흔들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저점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고점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하니까 여기서 하면은 매수를 한번 해보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사고 이런 식으로만 해도 좀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어요. 과거로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팔았다, 여기서 샀다, 그리고 팔았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까지 안 내려왔으니까 안 샀겠죠.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하는 걸 봤는데 돌파를 못했죠. 하락이 나왔죠.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 돌파 또 못했으니까 팔고 다시 팔았는데 보고 있다가 또 하락이 나와갖고 뭐 이틀 어제 이제 월요일 같은 게 저점을 안 왔는데 뭐 내려왔을 때 조금 도전을 조금 더 내려왔으면 샀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못 샀을 것 같아요. 이거만 봤을 때 못 사고 이제 오늘 가는 모습인데 오늘 올라가지고 여기 돌파했으니까 이제 이때 그 지겨운 횡보 기간이 끝난 거죠. 횡보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히림 내일까지 이어갈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저점 지지를 받아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미증시랑 내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중요합니다. 오늘 저점 지지 받았던 거를 해서 이제 내일 흐름이 이어져서 내일까지 장이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었고 다시 뺀다. 다시 빼거나 이런 게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장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코스피도 이제 1400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1400까지 3400까지 갈 때 그때 버텼던 분들이 돈 많이 버신 거거든요. 다 2400, 2200, 2400에서 왔다 갔다 하던 거를 1400에서 3400까지 버텼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신 것처럼 지금 장 힘들지만은 뭐 지금 뭐 금리 인하하고 하면 되게 불장 내년 6월 전에는 한번 좋은 장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저도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